안녕하세요. 5월 10일 RL 페이퍼 발표를 맡은 이정현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간 발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로 전해드리는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논하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추후에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아는 선까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Randomized Ensembled Double Q Learning이라고 해서 REDQ라는 논문인데요. 논문의 부제목으로도 보시다시피 모델 없이 빠르게 학습하는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넣은 사진은 이 논문의 주제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어서 넣은 사진인데요. 여기서 모델 없이라는 말에서 이 모델이란 RL의 큰 두 갈래인 모델 베이스드와 모델 프리에서 말하는 그 모델이 없이라는 말이니까 이 논문에서는 모델 프리 알고리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REDQ의 모습이 오른쪽 이 사람들의 모습과 같고 이제 왼쪽이 모델 베이스드의 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모델이 없이도 나중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여러 개의 큐를 통해서 모델 없이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고 이 순서는 논문과 동일합니다. 앱스트랙트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REDQ는 모델 프리 알고리즘이면서 이 논문의 목표는 무조건 환경이라는 Continuous Action Space 모델 환경에서 소타를 찍은 모델 베이스드와 견주어 보았을 때 그와 상응하는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모델 베이스드 방법들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더 빨리 학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REDQ는 총 3가지의 요소로 특징이 지어지는데 일단 첫 번째로 UDT 레이쇼가 1보다 크다는 점, 그리고 Q 펑션들을 가지고 앙상블을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앙상블을 하는 Q 펑션들 중에서 부분 집합을 이제 뽑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인타겟 미니마이제이션 방법을 한다는 총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REDQ를 통해서 최초로 UDT 레이쇼가 1보다 큰 Continuous Action Space에서 잘 작동하는 모델 프리 알고리즘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UDT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UDT란 실제 환경과 인터랙션해서 얻은 데이터 분의 에이전트가 실제로 업데이트한 횟수라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게 모델 베이스와 모델 프리를 구분짓는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모델 베이스는 실제 내가 환경과 인터랙션해서 얻은 진짜 데이터와 그 모델이 그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모델 그 자체에서 뽑아낸 페이크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델 베이스드에서 UDT 레이쇼는 20에서 40까지 가능하며 대표적으로는 MBPU가 있는데요. 즉, 이 값이 20이라는 말이니까 업데이트한 횟수가 실제 얻은 데이터보다 20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모델 프리 알고리즘은 실제 인터랙션 한 거 말고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페이크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서 UDT 레이쇼가 1이고 곧 그 말은 에이전트가 업데이트한 것이 곧 실제 환경에서 얻은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SAC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아래 알고리즘의 가궤도를 보시면 이제 이쪽이 모델 프리 알고리즘은
그리고 이쪽이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들이 좀 더 샘플 이피션시가 좋아서 성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기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 없이도 그런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들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를 모델 프리 알고리즘이 가질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MBPO와 REDQ를 좀 더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공통점은 둘 다 퍼포먼스가 비슷합니다. 모델 프리가 모델 베이스드를 그렇게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둘 다 UDT 레이쇼를 1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는 차이점을 나타낸 것인데요. 차이점은 한쪽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REDQ만 보겠습니다. REDQ는 모델 프리 알고리즘이고 더 적은 MBPO에 비해서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으며 더 빨리 학습할 수 있고 롤아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만 업데이트한다는 점이 MBPO와 차이점들입니다. UDT라는 큰 특징 말고 나머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Q 펑션들을 앙상블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들 중에서 인타겟 미니마이제이션을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Q 펑션에서 Q 추정에서 나오는 편향값의 분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사용된 것인데요. 이 인타겟 미니마이제이션과 앙상블을 통해서 Q 편향 바이어스의 평균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C와 비교를 했을 때 그 편향 바이어스의 평균은 이제 어느 정도 값을 유지를 하면서 매우 적은 분산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편향값의 매우 적은 분산값이니까 편향값이 변동이 거의 없는 것인데요. 거의 일정하다고 메인테이닝 하다는 말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특징 때문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에 있어서도 로버스트한 것을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이제 앙상블을 할 때 더 적은,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수의 Q 펑션들을 가지고 앙상블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적은 수로도 좋은 효과를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문의 마지막으로는 이제 REDQ의 성능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OFENet이라는 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알고리즘과 합쳐서 엔트와 휴머노이드에서 사용함으로써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REDQ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DQ의 키 파라미터들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일단 REDQ는 어떤 스탠다드한 오프 폴리시 모델 프리 알고리즘들과 결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SAC, SOP, TD3, DDPG와 같은 이런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이제 REDQ를 쓸 수 있는 건데요. 이 논문에서는 주로 SAC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앞에 앱스트랙트와 인트로덕션에서 조금 설명드렸었던 세 가지 특징들을 써놓았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기반으로 키 파라미터들을 보면 좋은데요. 일단 키 파라미터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G, N, M이 있는데 G는 UDT 레이쇼를 뜻합니다. 즉 모델 베이스드처럼 샘플 이피션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UDT 레이쇼라는 G를 충분히 1보다 더 큰 값으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N은 Q 추정값의 그런 분산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Q 펑션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각각의 Q 펑션들은 랜덤하고 독립적으로 초기화가 되고 업데이트할 때는 똑같은 타겟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m은 in target minimization 파라미터로서 이런 그 Q 추정값의 overestimation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데요. Q 펑션의 타겟 값을 이 총 n개의 Q 펑션들 중에서 m개를 뽑습니다. 좀 더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 총 n개의 Q들이 있을 때 이 Q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m개를 뽑아서 이 m 부분 집합들에 대해서 타겟 값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m의 사이즈는 고정되어 있고 논문에서 말하는 디폴트 값은 m이 2일 때를 말합니다. 이제 좀 새로운 키 파라미터들이 보여서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g가 1, 즉 UDT 레이시오가 1, n하고 m이 2일 때, 즉 앙상블 사이즈 q가 q1, q2가 있고 타겟 미니마이제이션 파라미터 m도 2이니까 q1과 q2 둘 다를 사용을 해서 앙상블과 인타겟 미니마이제이션 한다면 REDQ의 그런 그 기초 베이스가 되는 알고리즘인 SAC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SAC랑 동일하다는 말은 아까 그 어떤 스탠다드한 오버폴리시 모델 프리 알고리즘과 결합할 수 있다고 했는데 SAC를 일단 주로 결합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SAC라고 써 있는 거고 만약에 DDPG랑 결합한다면 여기가 DDPG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G가 1이고 N하고 M이 2 이상이라면 이제 2 이상이라는 것에서 이 앞선 예시와 다른데 이럴 때는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맥스민 Q런인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EDQ의 파라미터는 마지막 파라미터들인데요. 즉 UDT 레이시오가 20이고 앙상블 사이즈가 10이며 인탈겟 파라미터가 2인 이런 구성을 REDQ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앙상블 할 사이즈 n을 정해서 그 Q 펑션들 n개를 다 초기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과 인터랙션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G, 즉 업데이트 레이시오만큼 이 루프를 돌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까 REDQ의 예시에서 G가 20이었으니까 만약에 REDQ라면 이 루프를 20번 돌겠죠. 그리고 이제 버퍼에서 샘플 미니 배치를 하고 인타겟 미니마이제이션 파라미터였던 m을 생각을 해서 총 n개 중에 m개를 뽑아서 이제 타겟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m에 속한 그 q들을 가지고 타겟을 계산하게 되고 그 타겟 y가 모든 q들의 타겟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n개 중에 n개 뽑힌 얘네들 말고 다른 q들에 대해서도 타겟이 되는 거라서 모든 q들, 즉 1부터 n까지 모든 q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가치 함수에 대한 업데이트가 끝난 다음에 폴리시가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REDQ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REDQ와 MBPO, SAC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MBPO와 이제 공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MBPO 저작 코드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나와 있었고 이 G20이라는 사실 REDQ의 이 파라미터가
사실은 MBPO에서 나왔던 하이퍼 파라미터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REDQ도 G20, N10, ME 이렇게 해줬던 것이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들은 5번의 인디펜던트한 트라이얼들의 에버리지 리턴을 실선으로 나타냈으며 5개의 시드를 가지고 STD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MBPO에서 환경과 인터랙션 했던 그 횟수 그대로 이제 똑같이 REDQ에서도 인터랙션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REDQ와 MBPO가 SLC보다 훨씬 빠릅니다. 보시면 여기서 하늘색이 SLC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각각 REDQ, MBPO인데요. 보시면 대부분 빨간색, 파란색이 빨리 학습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퍼에서 MBPO와 REDQ의 격차를 볼 수 있고 이제 어펜딕스까지 참조해서 각각의 환경들의 성능 비교를 했을 때 학습의 중간 정도 왔을 때까지는 중간 정도 성능이 올 때까지는 REDQ가 1.4배 MBPO보다 더 좋았고 이제 학습을 끝까지 봤을 때는 1.1배 정도 거의 비슷하지만 일단 1.1배 정도 좋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REDQ가 MBPO보다 좀 더 많은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를 써서 샘플 이피션시를 높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그거를 이제 좀 분석해 보기 위해서 REDQ와 MBPO 각각의 쓰였던 파라미터들, 즉 Q 펑션이라든가 폴리시에 쓰인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을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비교를 하신 걸 보면 각각의 환경에 대해서 이 총 4가지 환경에 대해서 다 REDQ가 파라미터 값들이 적은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를 더 덜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80 Ti GPU를 써서 훈련을 시켰을 때도 MBPO가 75% 오래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REDQ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EDQ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바로 UTT가 1보다 크게 해서 이제 샘플 이피션시를 높였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UDT를 높여서 REDQ가 아니더라도 성능을 좋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즉, SAC인데 UDT를 높여서 REDQ처럼 성능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앙상블 에버리징을 해서 UDT를 높인 다음에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REDQ와 SAC20과 AVG라는 이 세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전에 Q 추정 편향 분석을 위해서 몇 가지 노테이션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QPy SA는 폴리시 파이에 대한 액션 밸류 펑션을 말하고 이 값은 true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QPy SA가 저희가 추정하는 앙상블 할 Q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다시피 첨자 i를 1부터 n, 즉 앙상블 Q 개수 1부터 n이라고 봤을 때 각각의 Q를 QPy I S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갈 때 추정값의 편향값은 이제 진짜 값을 추정하는 값에서 뺀 값을 편향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통해서 트레이닝 과정 동안 어떻게 이 값들이 변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향값들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해서 알 수 있는 것들로는 평균값을 통해서는 이 Q값들이 오버 에스티메이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분산값 std 값을 이용해서는 이 바이어스 값들이 그 다른 스테이트 액션 페어들에 대해서도 유니폼하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 값이 이 값이긴 하지만 노멀라이제이션 된 이 값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RDQ와 SAC20, AVG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SAC20이라는 거는 UDT 레이시오를 단순히 원래 1이었던 값을 20으로 올린 것을 얘기하며 AVG라는 것은 앙상블을 한 것인데 앙상블을 했다는 것은 Q의 타겟을 구할 때 모든 Q들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아까 REDQ에서는 N개 중에 M개를 뽑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AVG는 N개의 Q가 있다면 모두를 다 이용해서 타겟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REDQ와 SAC20, AVG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일단 모든 이 세 가지의 모든 다 UDT는 20입니다. 20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REDQ 이 빨간색이 다른 두 가지 비교 대조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빨리 학습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STD 값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트레이닝 기관들 중에 여기 보시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DQ는 이 바이어스 값들을 통해서도 거의 0에 거의 작고 거의 0에 가깝고 음수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STD 값이나 에버리지 값들을 통해서 REDQ가 굉장히 이제 초기 컨디션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한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잠깐 REDQ를 빼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AVG가 좀 더 성능이 좋은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STD 값으로 설명이 됩니다. STD 값을 보시면 SAC20은 이제 굉장히 AVG에 비해서 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만큼 불안정한 것이고 AVG는 SAC20보다는 좀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STD 값, 그러니까 바이어스의 작은 STD라는 것은 좀 더 퍼포먼스를 좋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REDQ의 어떤 성공한 점이 뭐 꼭 UDT에서만 왔다거나 또는 뭐 앙상블에서만 왔다거나 또는 타겟에서만 이렇게 따로따로 온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크리티컬한 요소들의 어떤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이론적으로 분석해 볼 것인데요. 먼저 분석하기 위해서 좀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REDQ의 테이블러 버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앙상블 할 Q의 개수가 1부터 N개가 있고 그때 이제 타겟 QI, SA에 대한 타겟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M이 N개 중에서 이제 서브셋으로 뽑아지는 개수를 뜻하고 이제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업데이트한 후에 바이어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고 그런 변화들이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바이어스들의 변화들이 M과 N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 이제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한 후에 에스티메이션 바이어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앞서 정의한 이 부분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트루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이 폴리시 트루 값이고 이건 지금 추정하고 있는 값이며 이 j 첨자가 subset m에서 온 것을 보아서 이제 타겟으로 선정된 q에서만 이 값을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ZMN 값은 즉 m하고 n에 따라서 정의된다고 볼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ZMN을 포스트 업데이트 에스티메이션 바이어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랜덤 어프록시메이션 에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어떤 값이든 추정하게 되면 참값에 대해서 어떤 에러 텀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고정된 S에 대해서 이제 0 평균, 0 기준으로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들이며 이거는 이제 각각의 SA 페어에 대해서 아이덴티컬리하게 디스트리뷰션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정 때문에 제로민 어썸션을 통해서 이 3값과 Q값들 사이에 이제 바이어스들의 기대값을 구하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앞에서 보았던 포스트 업데이트 에스티메이션 바이어스를 기대값을 구했을 때 이게 만약에 양의 값이 나오면 오버 에스티메이션 됐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음의 값이라면 언더 에스티메이션 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 발표할 때 맨 앞에서 바이어스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 부분입니다. 일단 티오리엄 1번에 대한 증명은 논문의 어펜딕스에서 나와 있고 일단 이론 자체를 보시면 2번부터 4번을 통해서 M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그 포스트 업데이트 바이어스 값을 양의 값부터 음의 값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M이 1일 때 양의 값부터 시작을 해서 M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포스트 업데이트 바이어스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최종에는 포스트 업데이트 바이어스가 음의 값이 되는 걸 통해서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1번을 통해서는 이제 이게 n에는 의존하지 않고 m의 값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포스트 업데이트 바이어스는 m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고 n을 통해서는 이제 앙상블 에버리지 값의 이제 바이런스를 조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베리언트를 생각하기에 m의 사이즈가 이제 다양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m이 가능한 사이즈는 1부터 m까지의 숫자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모든 가능한 사이즈의 m을 이제 b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b가 n에 속해 있는 어떤 부분 집합이고 b의 크기가 즉 m개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 구했던 타겟 y를 이제 이런 대문자 y, mn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m과 n에 대해서 바뀔 수 있는 값이라는 것을 표시를 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REDQ들을 웨이티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웨이티드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n개의 Q 펑션들을 이제 재정렬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한 값을 가지고 타겟 값을 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은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VM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 타겟을 구하는 B에 집합들인 Q들의 민맥스 값에 베리언스 값을 VM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때 VM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B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M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앙상블 값의 평균값의 베리언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n의 값을 변동시켜 보는데, n이 이제 무한으로 갈수록 결국 이 베리언스 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RDQ 베리언스들과 어빌레이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험 설계를 n의 사이즈를 변동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았을 때 n을 더 증가시킬수록 더 이제 안정적인 에버리지 바이어스가 나왔으면서 STD 값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더 퍼포먼스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 클수록 좋긴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 크면 좋긴 하지만 한 n이 5일 때가 약간 경계선처럼 생각을 해서 5여도 충분히 좋은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앞에 논문의 그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작은 앙상블을 가지고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m의 값에 따른 성능 비교인데요. 일단 m 값을 늘린다는 것은 에버리지 바이어스 값들이 더 낮아지는 것이고, m의 값이 너무 크게 되면은 이제 Q 추정값이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되고 이제 너무 큰 음수의 바이어스 값들이 학습을 하기 좀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m 값이 증가하는 방향인데, 보시면은 점점 성능이 좋아졌다가 M2까지 좋아졌다가 이제 점점 하향세를 그리면서 M5에 가서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M2일 때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에버리지 바이어스와 그 STD 값의 적정한 그 밸런스가 이제 좋은 균형을 이루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겟을 계산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일단 REDQ는 이 논문의 알고리즘이고, REM, 맥스민, 웨이티드, 민 페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맥스민은 모든 Q 네트워크에 대해서 민 값을 취해서 그걸 타겟으로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앙상블 사이즈, 즉 n의 값이 클수록 이제 오버 에스티메이션에서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는 쪽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너무 큰 n은 Q 값이 이제 발산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제 그 3보다 큰 것으로 앙상블을 하게 되면 이제 바이어스를 줄이기 시작을 해서 그 Q의 바이어스 값들이 너무나도 이제 음수값이 되기 때문에, 음수값이 되고 이제 이것들이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보다 큰 거는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 이제 이런 현상이 사실 맥스민이
이제 REDQ가 여기서 좀 더 발전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맥스윈이 이 논문에서 보시면 디스크리트한 아타리 환경 같은 데서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이게 컨티뉴어스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Q 편향 축적이 더 이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M은 Q 밸류의 타겟을 구할 때 이제 랜덤 컴플렉스 컴비네이션을 이용한 방법이고, AVG랑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랜덤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웨이티드는 REDQ 타겟들의 이제 기대값들을 구하는 건데, N-2라고 해서 이제 조합이라고 보시면 N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그런 페어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웨이티드 방법으로 타겟을 구할 때는 웨이티드 썸이라고 해서 이제 제일 적은 Q 값부터 제일 큰 Q 값까지 정렬을 시킨 다음에 이제 거기서 웨이티드 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페어라는 방법은 10개의 Q 네트워크 중에서 5개의 페어를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2개씩 묶어서 총 5개의 페어를 아예 정한 다음에 그 정해진 페어들 중에서 샘플하는 방법을 민페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비교를 해보시면 REDQ랑 민페어 방법이 가장 좋고, 그리고 서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고요. 엔트 환경에서 웨이티드의 퍼포먼스가 REDQ보다 너무 낮았지만, 그래도 이제 어펜딕스를 보시면 다른 엔트를 제외한 다른 3가지 환경에 대해서는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 바이어스 측면에서 좀 살펴보았을 때 REM은 이제 포지티브한 양의 값을 가진 것에 반면 REDQ, 민페어, 웨이티드 이 3가지는 다 좀 작은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REDQ, 이제 전체적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REDQ가 좀 더 로버스트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제 Q를 뽑을 때 좀 더 랜덤하게 하는 것들이 퍼포먼스를 더 좋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DQ와 OFENet을 결합을 해서 퍼포먼스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건데요. OFENet이란 환경으로부터 얻은 그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좀 더 추가적인 인풋으로 해서 넣어주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즉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기법인데, 이거를 결합함으로써 여기 보이시는 보라색 선과 같이 더 빨리 학습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갈리는 것은 환경의 호퍼랑 워커 2D에서는 효과가 없었으나, 그러니까 좋아지긴 했지만 그 효과가 눈에 띄진 않았지만 이제 엔트와 휴머노이드 같은 좀 더 어려운 환경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DQ 오프이넷은 SAC에 비해서는 7배 가량의 샘플 이피션시를 보여줬으며, MPPO에 비해서는 이제 각각 15,000, 15만 데이터, 그리고 30만 데이터 이런 MPPO에 대해서는 각각 약 3배, 1.2배 정도의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모델 없이도 이런 하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하이 샘플 이피션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 기여점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모델 프리 알고리즘들이 UDT 레이시오를 올리는 걸 좀 실패를 했는데 REDQ에서는 그거를 이제 성공을 시켰고,
마지막으로는 REDQ와 OFENet을 이제 결합을 해서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에서 어려운 환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엔트와 휴머노이드에서 좋은 성능을 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저의 발표를 이상 마치겠고요. 제가 참고한 코드와 자료는 다음과 같으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